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A&R이라는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 대마왕님 자기소개서를 이제 소환해 볼 시간입니다. 발로 쓴 자소서 소환! 나는 지역대마왕. 대마왕님의 자기소개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제목으로 잔머리 대마왕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콘텐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크리에이티브. 하지만 이미 세상에는 수없이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잔머리입니다. 중략하고요. 학창 시절부터 청학동, 뉴질랜드, 중국, 미국 등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갖춘 유연한 사고력과 타고난 잔머리는 콘텐츠 사업하는 데 큰 경쟁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삶, 인생의 우선순위를 작성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소제목으로 돈도 좋지만 그보다는 명예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저 역시 인생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에게 더 우선시되는 건 명예입니다. 중략하고요. 빅뱅 21, 블랙핑크, 위너, 아이콘 이렇게 세계의 K-팝을 알린 아티스트들을 발굴한 YG 엔터테인먼트. YG는 명예로운 기업입니다. 저 또한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꿈, 그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이 자소서를 읽고 네. 대마왕님께는 사실 저희가 좀 비밀로 했었는데 전화 연결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전문가가 나오시죠. 네. 과연 어떤 분이실지 대마왕님을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전화를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는 버블시스터즈로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사팀 100% 서정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지금 버블시스터즈 만들고 오디션하고 그 다음에 각 가수들 이렇게 매칭하는 A&R까지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제가 버블시스터즈 진짜 대박 좋아하거든요. 점점 감사합니다. 커지는 It's raining man 맞죠? 네. 제 노래방 역시 저희는 18번이거든요. 네, 역시 저희는 시끄러운 노래로. 네, 2003년도에 데뷔하셨잖아요. 네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저희 학교 축제 기간에 오셔가지고 It's raining man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네네. 제가 그때 엄청 네, 반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네. 정말 팬이고 노래방 가면은 가장 뭐 영향은 안 네네. 되지만 시도하고 싶은 노래 중에 꼭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가 있어요. 네네. 오늘 버블 시스터즈의 리더 서승희님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우리 오로지 네네네. 대마왕님을 위해서 연결을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거 들으셨나요? 지금, 예, 살짝요? 그 저희가 살짝. 자기소개서를 방금 전에 읽었는데 네네. 그 내용을 사전에 저희 작가님이 보내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네. 네, 혹시 그 내용을 보시고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인상은 일단 굉장히 그 서류상의 어떤 스펙, 얼굴은 못 뵀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실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첫인상이 좋았던 대마왕님과 일단 직접 대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승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마왕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아까 전에 버블 시스터즈 딱 하는 순간 A&R 나오는 순간 갑자기 다리를 벌리고 있다가 정자세로 이렇게 전화를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받고 예, 있는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듣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까봐. 그러니까 뭐냐면 왜 갑자기 A&R 얘기를 하는데 버블시스터즈 선생이가 나왔냐, 뭐 이러실 수도 있어서. 네. 원래는 가수는 2003년에 데뷔했지만, 네. 코러스나 뭐, 그러니까 보컬 디렉이나 그 PD 메이킹 회사에서 매칭을 하고, 지금도 약간 SM 쪽이랑도 일을 같이 하면서 약간 작사 같은 것도 하고, 가수 콘서트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예, 계속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대단하시다. 가수로는 활발하게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약간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또 대마왕님이 또 괜히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아니 대마왕님의 자소서 보면은 이제 잔머리 대마왕이라는 네. 것으로 잔머리에 대한 이제 또 언급도 있었고 돈도 좋지만 그보다는 명예를 선택하겠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펼쳐 나갔었는데 네네. 만약에 A&R 직종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 자소서를 봤을 때 네네. 좀 취업 성공률이 높아 보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A&R이라는 그 직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셨었겠지만 네. 알고 보면 작은 회사에서는 존재하기가 조금 힘든 직종이에요. 네. 예, 그래서 큰 회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SM이라든지 YG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자소서를 또 쓰셨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학력이나 그다음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굉장히 좋으신데 말하자면 A&R이라는 그 직종에 대해서 너무 약간 조금 환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 네. 예,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보통은 이제 면접을 가가지고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될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선생님 네. 그 서류를 두 차례 얘기하셔서 능력이 있을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서류를 조금 분리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력서를 보시는 느낌과 네네. 지금 자기소개서에 얘기했던 잔머리 대마왕 명예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읽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두 부분을 분리해서 느낌이 어떠신지 조금 분리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력서상으로는 네. 보통 요새 사실은 대기업에서 A&R을 뽑을 때 네. 그 입사 지원을 보면 보통 이제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상업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뉴욕에서도 학교를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네. 활동 자체를 다 거기서 하셨고 네. 일단 학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서류 심사에서는. 그러면 대마왕님이 오버스펙으로 혹시 좀 기업이 부담스러워할 염려는 없는 건가요?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좀 A&R 분들의 어떤 그 경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제가 근데 우리 대마왕님은 이렇게 면접에서 꼭 이렇게 좀 패배를 맛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자꾸 서류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방금 전에 그러니까 물어보신 그 잔머리 대마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걱정이 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어차피 면접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요. 질문이 오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이게 네. 워낙에 요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이 취준생분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 네. 직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핫하다. 우리도 음반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엔터에 가서 우리는 멋진 걸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지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스펙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 되지만 일단은 분명히 면접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서승현님은 네네. 혹시 양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양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양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러세요? 불합격. 전혀 어떤 요인도 힘을 주지 못하겠어요. 네, 이 대마왕님이 양고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식당 운영 경험을 쓰셨어요. 네네. 제가 지금 사실 걸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에 이제 사실 이게 엔터고 이러니까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음반 사업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 치고는 경력이 약간 네. 요식업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하고 접목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또 주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특히 영어가 본인이 이게 자신 있어 하고 그러면 지금 네네. 이분의 얘기는 국내에 우리 K-팝을 세계에 알려서 명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 네네네. 느낌에는 아마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의 한 90%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느낌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네. 지금 이 시장이 꼭 국내 시장을 해외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쌍방향 투웨이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해외에 있는 숨어 있는 가수들을 국내 시장에 알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하나 그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네네네. 사실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네네. 그런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네네. 내가 해외에서 일해보니까 해외도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한국 시장이 그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나는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 업무는 사실은 지금 이제 A&R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는 사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설명을 드리면 A&R이라는 건 원래 네. 약간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의 줄임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A&R은 원래 뭘 하는 거냐면 아티스트 발굴하고 계약하고 육성하고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는 말들하면 약간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신 대로 예를 들어 해외 뮤지션을 한국에 소개할 수도 있어야 하고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해외 뮤지션들의 어떤 데뷔보다는 네. 퍼블리싱 개념의 곡을 그러니까 작곡이나 작곡한 곡을 이렇게 가수들하고 연결을 한다거나 약간 네. 이런 업무를 하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마 국내. 입사해서 처음부터 그걸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자, 그렇다면 A&R 분야에서 신입으로 들어갈 때 이 네네. 신입들한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이발소에 출연 제의를 받고 네.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읽어보고 뭐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조금 너무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아하.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사실은 서류 심사고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 심사를 보고 면접을 볼 때 네. 이분들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무를 했을 때 어떤 능력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잃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네. 어떤 음악은 사실은 약간 순발력도 요구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랑은 조금 다르게 아티스트와의 대화가 좀 다르고 아하. 그다음에 창작자들과의 대화가 좀 달라요. 아하.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어떤 그 소통 문제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네. 어떤 융통성 그냥 이제 당연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융통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냥 아티스트와의 대화와 그냥 그 직무하시는 분들과의 대화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융통성과 순발력을 굉장히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침 정시에 출근해서 늦게 딱 저녁 때 7시에 퇴근합니다. 이거를 이제 맞추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환상을 딱 가지고 가서 우리가 되게 아침에 출근해서 멋지게 회의하고 그냥 네. 딱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네.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일단은 끈기가 역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요구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딱 꽂혔던 게 네네. 그 아티스트 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센서티브할 수 있기 저 때문에 굉장히 센서리브예요. 그 대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에서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런 걸 사실 우리가 그냥 네. 일반인들이 어떻게 화법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A&R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확장된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근데 알고 보면 그건 원래 외국에 있었던 직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일단 시장이 크고, 네. 그 다음에 보통은 그냥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음악을 하거나, 네. 진짜 뭐 사운드 엔지니어를 한다거나 작곡가를 했다거나, 그냥 리스너 분들이 그냥 직무로 뛰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왜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얘기한 어떤 센서티브한 대화 때문도 그렇지만 말하자면 A&R에 대한 그 직무가 가수랑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곡이랑. 네. 그다음에 또 가수의 어떤 홍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작곡가들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작곡가들의 음악 색깔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파악을 해야겠죠. 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작품을 받아올 때 또는 그 작품을 진행할 때 또는 이제 녹음실에 가서 그 어떤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할 때 그게 다 달라지는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아, 그럼 선생님 그 저희가 가수 그룹마다 똑같은 네네. 아이돌인데도 아이돌들마다
색다른 음반을 매번 발매를 하지만 네네. 전체적인 색채가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부서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가수, 그러니까 엑소다 만약에 그럼 엑소 팀이 있고, 그다음에 레드벨벳이 나온다면 레드벨벳 팀이 있죠.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셔서 그다음에 그 회사와 조율을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작품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작품을 만드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나게 방대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방대한 일들을 같이 이제 그 A&R이라는 팀이 모여서 그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이런 A&R 그 직무를 맡으면 굉장히 쉽게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본능적으로 같은데 잘하실 것 같아. 네, 혹시 네, 요즘 근데, 업계에 네. 지원하는 분들 중에 뮤지션 출신의 지원자들도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기한 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뮤직 비즈니스는 역사가 사실 A&R이란 말이 나온 지는 10년 조금 넘게 되었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매니지먼트랑 네. 음악 프로듀서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히트곡 작곡가, 그다음에 히트곡 작사가 뭐 이런 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직접 하시고 네. 약간 그렇게 진행되어던 방식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을 했었던 분들은 사실 창작자로 남았고 아, 그 창작자들을 관리하는 퍼블리싱 회사가 있긴 하지만 네. 보통 이제 A&R 같은 경우는 음악을 했었던 분이 들어오긴 하지만 보통은 거의 그냥 실물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자, 근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A&R 하시다가 네. 다른 그러니까 작곡을 저도 해보겠다 또는 작사를 좀 해보겠다 약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제가 몇 분을 알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의 A&R을 하겠다고 만약에 하면 네네. 제가 그 중에 적어도 면접이든 속에서든 이 친구가 A&R을 좀 아네? 이런 느낌이 첫 번째 꽂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점에서 이 친구가 좀 아네? 네네.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좀 아네? 하는 쪽에 받아들일까요?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척을 너무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역량 면에서 네. 저는 이런 끈기. 것들을 찾아내서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로 어필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 지금 네.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걸 대마왕님이 직접 막 필기하면서 네. 열심히 듣고 네네네. 있었거든요. 저 수능 치는 줄 네. 알았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보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가 첫 번째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읽으면서 또 느낀 것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순발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아니면 어떤 경험에서 제가 이것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제가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갔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았습니다라고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출제자의 문제 의도를 조금은 빗나간 느낌이 예. 드는 거죠. 저희 대마왕님이 지금 옆에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아, 네, 너무 긴장하시-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해 왔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네네. 일단 저희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옆에 나는 숨 좀 쉬고 그래요. 대마왕님. 네네. 아니 오늘 네. 서승희님이랑 괜찮아. 전화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좋아하면서 아유, 네, 예.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번 직접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네. 네, 우선 제가 말씀해주신 거를 들으면서 저도 네네. 사실 예전에 잠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그 네네. 팀장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네. 너가 생각하는 A&R 직무만 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없다. 네. 네. 그 공감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고, 네. 네, 뭐 그렇다면은 네. 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인데. 1차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력서를 봤잖아요. 얼굴은 못 뵀고. 근데 이력서를 보면서 제가 걱정됐었던 부분이 그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왜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냐 이 말이 아니라 네. 이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지금 이제 크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거기서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순서 어떤 거냐면 A&R은 이런 걸 해야 된다. A&R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체계를 네. 되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걸 진행하면서 분명히 맘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좀 그땐 저 신입이기도 했고 많이 좀 쫓아가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또 네네네. 뭐 말씀하셨듯이 작은 회사라서 그 외에도 막 네네.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다 하게 네. 됐었죠. 좀 그쵸, 정신없게, 그쵸. 네.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대기업을 들어가도 똑같다는 얘기고요. 대기업을 들어가도 처음에는 조금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가수를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이 사람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수를 다음 앨범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앨범은 어떻게 진행해서 그거에 플러스 알파 어떤 비용으로 어떤 음악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사이즈의 어떤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다음에 이것은 대외적인 어떤 방법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체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길 때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걸 만들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음악 비즈니스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이건 대중음악이란 얘기고 네. 대중음악이란 얘기는 음악 산업이란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비용이겠죠. 비용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선별하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회의의 안건이나 기획이나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하시는 팀장님들이 이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회사에 입사할 거고 A&R이 되면 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아마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 거예요. 1차는. 네네. 하긴 이것도 대답이 사업인데. 됐을까요? 네. 네네네. 완전, 네. 네. 그, 또 네. 물어보실 게 있으면. 추가로 여쭤볼 게 이제 네네. A&R 요즘 이제 구직 사이트에 보면은 뭐 A&R을 채용 공고가 나오면서 신입, 경력 이렇게 같이 네네. 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는데 네네. 제가 또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A&R은 신입을 잘 뽑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뭐 네네네. 중요한 직무고 경제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신입을 안 뽑으면 저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얘기로 이제 해드리면 네, 사실은 글로벌 시장을 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음반 산업도 네네. 글로벌 시장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국내 시장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알고 보면 대형 기획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A&R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직무가 A&R 직무가 있긴 하지만 어떤 한정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한정적인 숫자가 돼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제가 스펙을 쌓아야 될까, 어떤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저도 딱 어디로 가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곡가나 아니면 이미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그 소규모 회사 있잖아요. 네네. 소규모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그렇게 쌓는 것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특정한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1차는 그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이 좁기 때문에 경력자를 뽑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신입을 다 뽑아서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 명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뭐 오전 9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그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못 견디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잠깐 것들- 질문을 네네.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제 주변에서 이제 큰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서 A&R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경력을 굳이 작은 엔터 회사에서 A&R로 쌓기보다는 아예 그냥 대기업의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옮겨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네네. 경력을 굳이 A&R로 쌓지 않고 뭔가 비슷한 관련 업계에서 대기업에서 쌓고 옮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나요? 좋다.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홍보, 마케팅과 홍보, 광고 쪽을 하다가 두루두루. 그것이 아티스트 쪽이라면, 그러니까 음악이 꼭 아니더라도 음. 예를 들어 패션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쨌든 다 통합적인 예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쪽에 기획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쪽에 가서 일을 한 다음에 들어오면 어떤 이제 그 경력직이 되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음악 경력은 아니지만 어떤 경력직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음악적인 어려운 것들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회의를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약간 체계를 잡을 때 조금 더 편안한 어떤 직무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A&R은 진짜 직접 녹음을 하고 녹음하고 곡을 진짜 선별하고 사운드 엔지니어랑 사운드 같은 거 막 의논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SM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시는데 한국 시장에서 아직은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이제 원래 작곡가들이나 작사가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 곡을 받아서 외국 곡을 컨설팅하기도 해요.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회의를 했어도 사실은 매출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추궁이 들어가잖아요. 왜 이번 앨범이 이렇게 됐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마케팅이나 다른 쪽에서 약간 더 경험을 쌓아서 오시는 것도 제가 볼 땐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 속에서 사업부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미국 같은 큰 시장에서 A&R의 의미를 제가 지금 해석을 한 거는 한 사람의 아티스트를 발굴을 해서 이 사람을 시장에 내놔서 소위 해서 사업성이 될 때까지 총책임을 진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소위 해서 코스트 앤 로스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친구에 들어간 돈이 100원인데 이 친구를 발굴해서 200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른 A&R이 이런 스타일로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이렇게 돈에 관련된 건 사람이 스트레스 엄청나고 그 어떤 조직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안 나는 A&R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 돈 계산하는 것도 영향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네. 또 하나 그 A&R에 그러니까 듣다 보니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지금 커지는 입장에서 A&R에 대한 장래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제대로 된 시각입니까? 그러니까 장래성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했었던 분이 A&R인 분은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예전 로엔의 조영철 본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진짜 실제로 A&R에서 쭉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음악을 안 하셨지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유명해지셨고 기획자가 되셨고 뭐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쏟아져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 잘 되는 팀도 있고 안 되는 팀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A&R이라는 직무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대기업뿐이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만 그냥 꼽아봐도 3-4개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끈기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나중에는 내가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내가 가수를 직접 만들고 내가 어떤 그런 책임을 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현재도. 현재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바늘구멍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서류상 면접은 됐고 면접도 통과를 해서 들어갔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상대로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도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전 지금 제가 제 인생의 멘토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서승희님 엔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속 취업 멘토 되어주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 불러주시면 제가 야, 아니
너무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폭발적인 가창력, 시원시원한 그 성량 못지않게 이 취업 멘토로서 네. 네,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취업의 잘해주시는 것 비가 같아요. 정말 내려와. 내리듯이. 합격의 기운이 내려와. 그러니까 할렐루야. 저희 마지막으로 엔터 네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취준생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겉에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해요. 네네. 네.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요새는 막 TV를 많이 보는 세대도 아니지만 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48,000개의 음원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나 많이요? 예, 근데 사실 알려지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A&R을 하고 싶은 거 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고 싶어서 취준생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면 1차적인 거는 스펙으로 합격을 하더라도 거기 들어갔을 때 현실적인 거 부딪혔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상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이렇게 하더라 뭐뭐 이렇더라 저렇더라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떨 때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말하자면 이제 그거를 지도하는 학원도 막 생기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반응이 별로예요. 저는. 근데 이유는 이상은 좋은데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현실적인 어떤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취준생들은 이상을 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스펙을 쌓긴 하잖아요. 네. 그 스펙을 쌓을 때 과연 엔터테인먼트의 환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1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차분하게 생각하고 전부 배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상은 일단 접어두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라는 얘기를 그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네. 요즘 저희도 워낙 그럼 많이- 말을 그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승희님 얘기만 듣는 걸로. 아니 근데 아닙니다, 오늘 아닙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네. 궁금증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증 있어요? 아니면 우리 대마왕님 그러게요. 좀 어느 대마왕님. 정도 네. 해소가 됐어요? 네, 해소가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네네네. 조금 더 이제 요즘 사회적인 네.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출근과 퇴근이 일정한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정성을 예, 많이 예. 요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네네, 직업이에요. 네, 힘든 네. 직업인데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워라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쪽도 이게 좀 영향을 받아서 그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탁 맞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대중음악 산업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네. 근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요새. 네. 약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개선은 되겠지만 개선은 어떻게든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은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20살 때 시작할 때는 정말 소위 얘기해서 진짜 막 사기꾼도 너무 많고 막 이랬었던 시장이었는데 말 그대로 유통회사나 A&R을 이제 다루는 큰 회사들이 생겨가지고 깔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깔끔해진 그걸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앞으로 불구하고 이것이, 힘든 그럼에도 직업이다. 불구하고, 걱정은 된다는. 그러니까 딱 그것이 좋다 또는 이것이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솔직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회의적으로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네. 그 얘기는 현실을 하실 알아야 거면 된다. 네. 현실을 아시고 굉장히 꾸준하고 끊임없이 가셔야 돼요. 네. 네, 아티스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네. 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발을 맞추고 약간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지만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요즘 워낙 엔터 쪽으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어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특히 이쪽에 취업 정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네네. 우리 그 많은 서승희님께서 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해주신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을 취준생들한테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시간, 정말 바쁜 아닙니다. 시간 쪼개서 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얘기 듣다가 우리는 연예인도 아닌데 왜 워라밸이 없이 새벽 1시까지 이러고 1박 있는 거예요? 2일로다가 아니 들으면서 혹시 좀 어땠어요 기분이? 맞아. 좀 더 막막해진 것 같아요. 더 막막해졌어요. 네, 뭐 좋은 징조인데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괴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네. 든 건가요? 괴리가 있는 것도 느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힘든 일이라고는 느꼈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이겠다. 것이다. 그게 그래서 차라리 발 담그기 전에 바꾸는 게 낫죠 차라리. 아니요. 그렇다면. 환상이 깨졌을 때 비로소 그 직업을 준비할 맞닥뜨릴 응. 그 준비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네. 이제 현실을 다 알았잖아요. 네. 끝까지 밀고 가는 거고요. 음. 자신 없으면 애시당초부터 발 안 담그는 게 맞아요. 그거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아까 전에는 계속 제가 이 바닥이 어려울 텐데요, 피곤할 텐데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안 듣더니만 여기 선생님이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막막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말씀해주신 것 중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소서를 토대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자소서에서 아까도 그 순발력을 묻고자 하는 그 란에 순발력보다는 본인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그 또 다른 경험을 풀어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에서는 너가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니? 너 이 일을 할 소양을 갖추고 있니? 를 끊임없이 묻고 있던 질문을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거나 혹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혹은 누구나 할 법한 굉장히 평이한, 그러니까 굉장히 뭐 미스코리아가 봉을 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디 문제가 있는 뭐 자소서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매력이 없고 두 번째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돈도 좋지만 명예라는 거, 명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끈기. 서승희님, 서승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는 현업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를 좀 들었잖아요. 네. 혹시 이런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하는 팁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오늘 박기찬 전문가님 만난 김에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더 힘들다는 거를 깨달았지만 저는 네, 도전해보고 멋있어요. 싶어요. 요거는 근데 그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를 제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한국어가 아직까지 그 느낌 있잖아요. 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머리라는 맞아요. 그런 말은요. 네. 좀 네거티브해요. 부정적인. 한국말로 굉장히 굉장히 네거티브하고요. 굉장히. 이 영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트릭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속임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 대처 능력이라든가 혹은 뭐그 순발력. 순발력이란 말로 저는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음. 똑같은 말이라도. 왜냐면 아까 그 기본 소양에서 가장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것이 끈기와 순발력이었거든요. 그런 융통성과 순발력이 바로 이 잔머리랑 똑같은 말인데 말을 이렇게 써놓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우 이게 뭐야? 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맞아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단어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저희 신랑이 처음에는 음반 회사에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좀 대형 그 연예인 그 배우 기획사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신랑은 8년 정도를 쭉 봐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이 되기도 전에, 근데 늘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밤낮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박봉인데 제가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냐면 그때 당시에 월급이 그러니까 굉장히 한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때 당시에 월급이 15만 원이었대요. 15만 원을 받고 매니지먼트의 밑바닥부터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그 돈이 통장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다 나가 떨어질 때 본인이 지금까지 올 수 있고 그 모든 십몇 년의 세월이 지금은 저희 그 신랑을
그러니까 이사직에 제의도 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경험치가 그러니까 말 경력자 우대처럼. 근데 그때 신랑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내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대마왕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발소 찾아주신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표정이 또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웃을 때 표정이 너무 선량하고 네, 좋아서 면접 가면 정말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조이 있게. 근데 면접관이 기대하는 답을 잘 안 하실까 안 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빗나가는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데 저도 그 인상은 기대했던 좋은데. 답변이 안 네, 돌아와서 네, 그럴 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제 여기 나올 때 뭐 사연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면접에서 많이 자주 떨어지는 거였는데 네. 많은 조언들 해주시고 애초에 저의 답변이 틀렸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다시 면접 준비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면접은 우리가 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이 자소서에 비슷한 질문을 할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소서를 지금 특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비교하면 아까 우리 저 통하신 분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이 회사가 뭘 요구하는지 간파하고 답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직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했냐는 거고요. 세 번째 우선순위를 작성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원하는 직무의 환경이 이러는데 너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어떻든지 네가 팀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팀워크에 대해서 어떤 거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뒤에는 와서 보면 아까 똑같은 전화하신 분이 얘기한 건데 현실하고 다른 환상을 갖고 오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래? 스트레스를 어떻게 개발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쓰셔야 되는데 면접 가서도 똑같아요. 면접의 질문이 저 질문이 뭐 어떤 질문을 물어보는지 알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똑똑하고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질문은 A라는 걸 묻고 싶은데 자꾸 A 다시 또는 심지어 C를 얘기하니까 B마이나 막 이런. C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직관적인 조언은요. 이 방송을 접고 나서 육두문자와 함께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사실 지금 저희 4명이 더 많은데 지금 밖에서 PD님이 자꾸 지금 우리가 몇 시간 2시간째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면접 보러 가실 때 꼭 그 알파와 오메가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네, 엔터테인먼트 취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그 인터넷에 네이땡 카페 찾아보시면 엔준모라는 곳이 있대요. 엔터테인먼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의 카페인데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승희님과 같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 하네요. 그 카페 안에서 그러니까 대마왕님께 저희가 드린 스타일링 팁과 함께 카페에서 좋은 정보 많이 취득하시고요. 스타일링 팁을 확인하실 분들은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본격 취준생 고민 타파 방송.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에 저희가 참견해드립니다. 참견 발언 시간은 단 40초. 발언 시간 40초가 지나면 PD님이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사정없이 내려버리시죠. 네. 오늘 닉네임 대딩님의 참견해주세요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취준생이에요. 국비 지원을 받고 교육을 통해 미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와우. 요새 국내 취업도 힘든데 당연히 가야지 하다가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취업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발소에서 참견해 주세요. 빠밤.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걸?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죠? 미국에 간다. 아니다. 취업이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지. 한국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남친. 그 남친과 함께 취업을 하면 되잖아. 당신의 선택은?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아, 오늘도 로맨스네요. 야,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야, 이게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를 국비 지원이에요. 네. 이게. 사귄 지 100일밖에 안 된 커플 아닐까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 걸. 이게 약간 좀 이거 선택하면 너무 의리 없다고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 거를 우리 지우고 좋은 그냥 기회를 왜 기회? 놓쳐? 미국에 그러게. 간다. 그냥 그것만 그 정도. 합시다. 네. 네. 예, 우리 합의해서 넣읍시다. 왜냐면은 분명 이제 태훈 하나가 미국에 가서 좋은 인연 이 얘기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기회 드릴게요. 자, 예. 우리가 대딩님에게는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 네. 네, 그 위에 요거는 지우고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쳐? 미국에 간다와 아니다. 취업이 중요해? 한국에 남아서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사랑하면서 함께 윈윈하면서 취업 준비한다. 빠밤.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훈 쌤한테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되나요? 네, 한번 줘보십시오. 자, 오늘은 잘 외치고 시작하세요. 사전 타락되지 마시고. 해주시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일단은 그 대딩님의 사연 자체에 그러니까 뭘 먼저 문제가 있는 뭘 것 먼저 같아요.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그 취업할 자꾸 수 있는 이렇게 일단만 프로그램에 넣으실 대해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잘 아는데요. 기하를 3단까지 이게 넣으시란 말이에요. 좋은 기회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실제로 이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실제로 인턴이 만료되게 됐을 때 거기서 살아남아서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지금 이분이 네, 일단만 넣으시다가 끝났습니다. 근데 기하를 잘 못 내시나 봐요. 이게 그냥 인턴인지 아니면은 그래요. 지금 네, 취업을 정사원인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진짜 안 좋은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미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건데. 내가 이런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네. 마이크가 내려갔고요. 네. 자, 이거 미치겠다. 우리 세 명이 지금 포도알 각각 4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네. 누가 할까요? 저 포도는 틀림없이 쉴 거야. 아니, 저는 저 포도알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정훈 쌤이. 네. 그러면 제가 사실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그동안. 오늘 한 두 번째 타자로 한번 제가 가보시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당연히 미국에 가야죠. 미국으로 고고 고고. 고고 고고. 자, 이 롱디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건 트루 러브가 아닙니다. 기다려 줄 수 있어야만이 참사랑인데 네. 좀 갔다고 헤어지면 이 말이 안 되죠. 제 친구 중에 실제 이런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취업이 돼서 헤어진 게 아니라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네. 롱디를 하면서 4, 5년 동안 스카이프로 연애를 했어요. 오. 결국에 결혼을 해서 지금 미국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니까 미국으로 2, 가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자, 오늘 깔끔하지 않았나요?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오늘 깔끔한데요? 친구 얘기에 확 들어오네. 야. 아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안 좋은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이거 대부분. 어떻게 알아요? 백악관에 취업을 하게 됐지. 아니, 어떻게 제가 하냐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 망했어. 왜요? 혹시 이 프로그램 주최자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 잡이. 그러면 좋을지 안 좋을지 우리 기찬 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당연히 좋은 기회를 왜 놓쳐 미국에 간다.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취업을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본인 자신, 두 번째 스트레스 전가 이론을 그리고 푸시는군요. 남자친구, 세 번째 부모. 그런데 미국에 가면 누가 스트레스 받느냐? 본인하고 남자친구가 좀 받겠죠. 연락이 안 되고 자주 못 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면 부모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세 측인데 미국 가 있으면 두 사람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학적으로 풀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학의 정석 맨 마지막 쪽에 확률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홍성대. 사랑의 정석. 네. 네. 저도 미국 가는 거였는데 세 분이서 다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아니에요. 정호 아니었죠. 쌤은 다른 아니었죠. 의견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전 미국 가지 마라. 하지 아, 말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가서 실망한다. 의견을 저는 양쪽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네. 카운트를 하면서 한번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한국에 남는 거야. 살면서 인연을 만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에는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취준생 분들 이 20대 중반이긴 해 젊구나. 그러면은 헤어질 확률이 있구나. 뭐야?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걸로? 할까? 가는 같이 가자. 가는 걸로? 남자친구 데리고 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헤어질 거면 거기서 부모님의 구속을 받지 않고 서로 사랑해. 뭐야? 미국에서 일한다고 헤어질 거면 한국에서도 헤어질 수 있는 커플이에요. 아니 너무 서로 사랑하니까.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인턴 이후에 실제 취업을 하는 학생들 5%도 안 돼요. 이거 확률적으로. 그게 제 말 아니라 좀 잘 경청해 주세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몰라요? 아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길 수 있는 사랑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돼서 스카이프로 사랑을 하라고요. 당장 만지고 싶은데 어떡해? 어머나. 당장 안고 싶은데. 저거 뭐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희경 씨는 오늘 망했다는 거. 어머 왜요?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같이 뭐- 떠나라고. 그러니까 둘이 떠나라고. 미국으로. 둘이 함께 떠나라. 어. 그거는 선택지 그럼 없는. 부모님이 너 몇 시야 어디야 너 뭔데 이런 얘기 안 하지.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은데 너 지금 그걸 거기가 얘기하고 어디라고 가냐? 같이 가냐? 그걸 얘기하고 가냐고. 그러게. 비밀로 하고 가야지. 오늘의 참견이 본됩니다. 네, 자, 오늘의 참견이 나왔나요? 오늘의 해볼까요? 참견이 두 표를 얻었네요. 오늘의 참견이는 한 번은 왜 이렇게 주겠지. 떨리지? 이게 뭐라고? 김정훈 선생님. 오. 어머 뭐야? 어머나 이게 말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어우, 아니 어떻게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봐봐, 있죠? 현실적인 조언이어서 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건 저 아니었나요? 올라. 남자친구랑 같이 가라고. 아니 현실적으로 트루러브를 완성한 제 친구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야, 일단은 야. 현실적인 조언, 그러니까 어떤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 좀 부실한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 감사합니다.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정훈 쌤 드디어 이제 포도알을 하나를 옛다 받아라! 쌓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2개. 잠이 확 깨네. 소감 좀 들어볼게요. 아, 이거 제가 토목달에 아까 이 포도알 실 거라 그러지 않았나요? 토목달에 강의 시작하고 저희 토목 EBS랑 매출이 100억 넘었을 때의 그 기쁨과 오. 필적하는 그런 기쁨을 느껴봅니다. 야. 어머, 이 신포도알 하나가 자, 오늘 이렇게 참견해 주세요까지 함께 하면서 네. 36번째 영업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발로 쓴 이력서 저희 접수받고 있는 거 아시죠? 마감되면 스타일링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수가 있어요. 지금 한 4명에서 한 5명
요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밖에 네. 안 남았어요, 네, 자리가. 저희 시즌이 또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얼른 보내주세요.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ebsresum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ebs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오랜만에 이게 나오네요. 이력서가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제 책 126번째 이력서를 넷날과 함께 EBS 토목단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발소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또 오세요. 포도알 먹으러.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어머 세상에 다 밀어버렸네.